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와 충남 온라인학교 시즌3 중학교 2학년 기술과정 수업을 맡게 된 천안 성성중학교 교사 진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계속 안내했던 사항들은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잘 지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제시한 사례들의 소비자 문제에 답변하는 과제였죠? 다들 잘 작성했나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자, 그러면 과제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례를 보면 집에 있던 중 방문 판매원의 권유로 영어 팝송 CD 세트를 구입하였다고 하네요. 구입 후에 호기심에 몇 개를 뜯어서 틀어보는데 부모님이 구매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입을 반대해서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하자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CD를 이미 뜯어서 개봉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된다. 특별한 이유도 없기 때문에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답변을 해오는 과제였는데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들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정답은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합니다.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하였을 때는 철회권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는 원래 복제가 가능한 CD 같은 경우는 개봉을 했을 경우에 이제 반품이 안 된다고, 취소가 안 된다고 했었는데 미성년자의 계약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고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제 봅시다. 유진이는 2월 1일에 3개월간 요가 강습을 받기로 하고 38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워져서 한 달 정도 다니다가 계약 해지 및 자녀 대금을 돌려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더니 요가원에서는 계약 해지 시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있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대요. 자, 이럴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자, 답변을 봅시다. 자, 이 건은 계속 거래에 해당이 되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뭐 헬스나 요가나 신문 계속 우리가 매일매일 거래하는 것이 계속 거래인데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계속 거래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능하다, 계약 해지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어도 해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사업자는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의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리 환불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시를 해놨어도 그 효력은 부정될 수 있고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안 해주면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처벌받거나 과태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소비자 문제를 겪었을 때는 이러한 법이나 제도들을 잘 기억해서 정당하게 요구를 하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급을 해주지 않거나 취소를 해주지 않는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내용 증명을 작성을 하거나 소비자 상담센터에 의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두들 잘 작성을 했을 거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소비생활 단원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소비생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화면을 보면 청소년 소비자의 특성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비합리적인 소비 유형 4가지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그리고 소비 환경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로 갈수록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또한 배웠습니다.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도 배웠었고요. 그러면서 화폐 투표
얘기했던 것도 기억나나요? 또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과정 해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결정하면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탐색에서 소비자 정보도 배웠었고요. 또한 소비자의 팔대 권리와 책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소비자 문제의 특성과 소비자 문제 해결 단계, 그리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해서도 배웠었죠. 이렇게 많은 내용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윤리적 소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추가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과제도 윤리적 소비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개념들은 이따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면서 복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바람직한 소비 생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착한 소비 챌린지를 통해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 총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제는 실제로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교과는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실천 교과이기 때문에 이론을 배운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할 때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러면 윤리적 소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윤리적 소비란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완성, 유통 등의 전체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을 배려하며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키포인트는 사회, 환경, 배려입니다. 자, 그럼 어떤 행동들이 윤리적 소비에 해당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윤리적 소비는 크게 2가지 영역으로 사회적 영역과 환경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사회적 영역은 공정무역 등 인권이나 노동 문제를 고려한 소비를 의미하고요. 환경적 영역은 환경을 생각하는 것으로 저탄소 제품이나 에너지 절약 제품, 동물 보호와 같은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적 영역에 해당하는 예시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품 구매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회적 기부에 참여하기. 내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이 금액의 일부가 기부되는 상품을 의미하고요. 아동학대, 노동력 착취가 없는 공정무역 물품을 구입한다.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사용한다. 소비자가 지지하는 환경 및 사회적 정책을 구사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다. 자, 여기 구매한다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X피켓을 들고 있죠. 우리가 소비하는 것을 물건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특정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도 사회적 영역의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돼요. 자, 그리고 환경적 영역의 예시를 한번 볼게요. 친환경 녹색 제품이나 로컬 생산 제품, 저탄소 제품 등을 구입한다. 로컬 생산 제품은 기술과정2에서 녹색 식생활 단원에서 나올 텐데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근거리 농산물 등을 예로 들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수입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은 운반하는 동안에 발생하는 탄소가 굉장히 많게 돼서 환경 오염을 유발하게 되는데 가까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만큼 탄소가 적게 배출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동물 실험이나 학대를 하지 않고 생산된 제품을 구입한다. 세 번째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한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참여한다. 우리가 물건을 사는 것에서 소비가 끝나는 게 아니라 소비는 물건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처분하는 폐기의 단계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리 배출을 잘하고 재활용까지 하는 방법 또한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사 하나를 보도록 할게요. 자, 착한 소비, 공정무역은 왜 시작되었을까라는 내용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초콜릿의 주 원료인 카카오는 코트 디부야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많이 난다. 이곳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일은 주로 아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아이들은 매우 적은 돈을 받으며 카카오 열매를 따는 혹독한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하루 종일 일하느라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익은 싼 값에
카카오를 사들여 초콜릿을 만드는 대기업에 돌아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불합리한 노동력 착취 없이 생산하고 생산자에게는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공정무역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생산자의 노동에 공정한 임금을 지불하여 생산자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거래 형태를 착한 소비라고 한다. 재미있는 지구촌 경제 이야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물질 만능주의의 현대 사회에서 왜 우리는 착한 소비를 실천해야 하는지를 나와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위 사례를 읽어보니 공정무역 초콜릿이나 공정무역 커피를 구입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가게 등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을 애용하는 것이 좋겠죠. 수업이 끝나면 우리 집 근처에 착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는 상점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예시로 몇 개의 상점을 찾아봤는데 대부분 서울에 많이 있더라고요. 아쉽지만. 자, 봅시다.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는 가게래요. 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가게인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챙겨온 봉지에 곡류를 담고 있죠. 이 가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로 웨이스트 가게를 선보인 곳이래요. 그래서 매장 한쪽에는 곡물 판매 코너가 있는데 일회용 봉지는 없고 봉지 대신에 소비자가 직접 주머니를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담아서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과대 포장에 익숙한 소비를 지향하기 위한 것으로 용기, 그러니까 내가 챙겨서 담아갈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현장에서 판매하는 유리 공병이나 가방을 사서 담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회용품도 줄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소량으로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겠죠.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으니까요. 그 외에 매장에서 식료품 말고도 스테인리스나 대나무, 유리로 만든 빨대, 그리고 수세미 열매를 말려서 만든 천연 수세미 친환경 그릇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가게는 텀블러를 공유하는 카페예요. 스테인리스나 유리 소재의 빨대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탄산수도 직접 제조기를 이용해서 음료를 만든다고 합니다. 한 번만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회용 컵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카페를 오픈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테이크아웃 시 텀블러에 음료를 담아주고 대여한 텀블러를 반납하면 스탬프를 적립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텀블러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빌려주고 또 반납하면 스탬프를 찍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텀블러도 보관을 해준대요. 자, 마지막 가게는 재활용해서 만든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신문지나 색종이, 나무 등을 재활용해서 만든 연필 또는 실리콘이나 유리로 만든 빨대 등이 있대요. 여기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고 컵 받침이나 테이블보 모두 재사용이 가능한 천연 소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빨대는 생분해가 가능하도록 제작을 해서 사탕수수나 옥수수 전분, 쌀로 만들어서 사용 후에는 먹을 수도 있대요. 이건 조금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 직접 선생님이 사용해보진 못했는데 대나무나 스테인리스, 유리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빨대는 굉장히 흥미롭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윤리적인 소비를 실천하는 가게가 있는데 자, 아까 학습 목표에 있었죠. 우리가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챌린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과제인데 선생님과 주변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단체 톡방에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 있으면 인증사진을 보내주세요 했는데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보내줬거든요. 다 같이 한번 보면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직접 늘어나거나 구멍난 양말목을 이용해서 티 코스터, 컵 받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예쁘죠? 재활용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예쁜 컵 받침이 있고 또 직접 영상도 찍어주셨어요. 여기 온라인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다. 페트병 줄이기 위해서 분리수거도 잘하고 정수기를 사용한다든지 텀블러를 사용해서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는다든지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 플라스틱 칫솔이 분해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분해가 가능한 대나무 칫솔을 사용하면 환경 친화적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근거리 농산물, 아까 얘기했듯이 탄소 배출이 적죠. 그래서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먹는 정세리 선생님이 있었고, 또 분리수거를 올바르게 실천하는 김한나 선생님 사진도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다양하게 머그잔과 텀블러, 그리고 동물 실험 반대 화장품이나 기부 팔찌, 그리고 에코백, 또 위안부 기부 팔찌라든지 사회 취약 계층을 도와주는 바자회의 상품을 구입한다든지 굉장히 많은 기부 상품과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기 위한 물품들이 있었어요. 보면은 여기 기부 상품이 있고요. 환경을 생각하는 배지들도 있네요. 그리고 세제를 적게 쓰기 위한 볼도 있었고요. 의자에 천을 갈아서 리폼해서 사용하는 선생님도 계셨고요. 천연 세제를 사용해서 베이킹소다라든지 레몬을 이용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하셨고, 대나무 빨대를 이용하는 것이라든지 생분해성 빨대도 있고요. 자, 여기는 유리병인데 이 유리병을 조명 등으로 이렇게 사용했어요.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업사이클링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재활용하거나. 자, 이거는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들이세요. 제가 교무실을 한번 둘러보니까 일회용 종이컵이 많이 이렇게 버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텀블러를 사용합시다 라고 하면서 인증 사진을 찍었어요. 대부분 선생님들이 머그잔이나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챌린지로 머그잔과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착한 소비 챌린지 인증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세요. 몇 명의 학생들을 추첨해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상품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과 학번, 그리고 이름, 사진 이렇게 보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게 해주는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는 기업을 찾아보는 것도 한번 작성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소비 생활을 배웠던 내용을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청소년 소비 생활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이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나머지는 반대죠. 자, 그러면 2번 문제 풀어봅시다. 얘는 단답형이에요. 청소년기에는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재정 상태나 필요에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구매하는 땡땡 소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땡땡 소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자,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가는 충동 소비, 나는 과시 소비죠. 다들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자, 세 번째. 소비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정답은 3번이죠.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틀렸죠. 청소년 소비자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4번 문제. 현대의 소비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에 문제랑 비슷해요. 정답은 1번이죠. 윤리적 소비 행동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아니죠. 증가하고 있죠. 우리 방금 윤리적 소비에 대해서 챌린지 하는 것도 보여줬어요. 나머지는 다 옳은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 윤리적 소비의 실천 내용이 아닌 것은 뭘까요? 너무 쉽다. 그쵸? 정답은 5번. 연예인이 사용하는 제품 이용하기. 이거는 윤리적 소비와 상관이 없죠. 나머지 재활용하고, 기부하고, 친환경 제품, 에너지 절약 다 윤리적 소비에 해당이 되죠. 자, 6번. 괄호 안에 들어갈 구매 의사 결정 단계는 무엇일까요? 자,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그래서 이 수집한 이것을 토대로 대안의 평가를 거치고 구매하고 구매 결과를 평가하죠. 두 번째 단계는 정보 탐색이죠. 정보 탐색을 거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구매하는 뭐 휴지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물건들은 정보 탐색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 단계 5단계 하면은 이렇게 5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자, 7번째. 자, 휴대폰의 구입 과정을 구매 의사 결정 단계에
단계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자, 방금 전에 6번 문제와 같은 문제죠. 이거는 약간 상황이 적용이 됐는데, 자, 구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평가한다. 이건 어떤 단계에 해당할까요? 구매 후 평가에 해당이 되겠죠? 자, 스마트폰의 액정이 깨져서 새로 사야 한다. 이건 어떤 단계예요?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한다. 이것은 방금 전에 6번 문제의 정답이었던 정보 탐색에 해당이 되겠죠. 자, 봅시다. 가장 적합한 스마트폰을 체크카드로 구매한다. 구매한다니까 구매 단계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 가지 정보를 비교해보고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한다. 대안평가 단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순서는 나, 다, 마, 라, 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이는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가장 많은 추천이 나온 가방을 구입하려고 한다. 이와 같은 원천에 해당하는 정보는 무엇일까요? 자, 친구들의 의견을 종합한대요. 추천해서. 친구들이 준 정보는 어떤 정보예요? 개인적 원천에 해당이 되겠죠. 자, 1번 텔레비전 광고는 상업적 원천에 해당이 되고, 쇼핑몰 구매 후기는 개인적 원천, 비교 테스트는 중립적 원천, 소비자 잡지의 내용은 중립적 원천, 상품 전단지의 내용은 상업적 원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9번 문제. 소비자 권익 증진과 소비생활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은 우리 법명 배웠던 거 기억나요? 하나 있었는데. 소비자 기본법이죠. 소비자보호법에서 기본법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었어요. 자, 그러면 10번 문제 봅시다. 아래 상황에서 침해받은 소비자의 권리는 8대 권리 중에 하나겠죠? 뉴스에서 요즘 유통되고 있는 소금의 진실에 대해 보도하였다. 값싼 중국산 소금을 수입해와서 겉에 포장만 바꿔 값비싼 우리나라에 천일염으로 둔갑시킨 후 10배 이상의 이득을 남겨서 팔고 있대요. 자, 여기서 침해받은 권리는 무엇일까요? 원산지를 속인 거죠. 내가 국내산인 줄 알았는데 수입산이었어. 이거는 나의 알 권리를 침해한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라고 써도 되고요. 알 권리라고 써도 됩니다. 자, 11번 문제. 한국소비자원에 여기에서 소비자 문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소비자 문제 해결 단계 4단계 중에서 법원이 가장 마지막 단계였죠. 그러면 그 직전인 3번째 단계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다. 그럼 한국소비자원에 있는 어떤 기관이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 위원들이 조정을 해주죠. 근데 조정을 했는데도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가 권고에 의해 또는 자발적으로 제품을 거두어 수리, 교환, 환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사전 피해 구제 제도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에 바로 배웠던 거. 정답은 리콜 제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태 소비생활 배운 내용들 평가를 해봤는데 어때요? 다들 잘 기억에 나나요? 다들 잘 풀었을 거라 믿고 자, 이제 다음 시간에 과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착한 소비 챌린지 인증사진 보내는 거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그리고 실생활에서 겪는 소비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기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소비를 실천하기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가정 과목은 실천 교과이기 때문에 단순히 수업을 듣고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어야 돼요. 나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행복한 삶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시즌4로 만나요. 안녕!